안녕하세요, 북리지입니다. 네, 시장에 아주 괴물 같은 녀석이 또 하나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열었습니다. 지난주에 A1 미니라고 하는 프린터가 출시가 되면서 그때 영상의 마지막에 One More Thing이라고 해갖고 바로 메이커월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메이커월드가 어떤 것이고 또 과연 이것이 싱기버스와 기존 강자였던 프린터블즈를 퇴출시킬 정도가 될지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메이커월드에 들어왔는데요. 기존에 사용해왔던 싱기버스 그리고 프린터블즈에서 보여주던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여러 모델링들이 보이고요. 그 모델링들을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 모델링에 대한 다운로드라든지 혹은 모델링 설명 그리고 코멘트, 커뮤니케이션 하는 내용들과 리믹스 내용도 그대로 있습니다. 기존 다른 플랫폼들과 비교했을 때 사실 지금 겉으로는 큰 차이가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각각의 분류 목록을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모델링을 찾아보고 그리고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아 출력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여지는데요. 솔직히 이와 같은 시스템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거든요. 국산 싱기버스도 여러 번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이 유입이 안 되고 활용이 안 되다가 거의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경우도 많이 본 것 같고, 결국에는 싱기버스와 프린터블즈를 찾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중소 작은 플랫폼 같은 경우는 검색을 해보게 되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차피 싱기버스 프린터블즈의 대부분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번에 찾지 굳이 작은 데 가서 여러 번 반복해서 또 찾을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새롭게 나온 플랫폼은 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뱀브랩에서 또다시 만들었을까? 지금 현재는 메이커월드가 이제 막 알에서 깬 진짜 신생아 같은 상태입니다. 싱기버스와 프린터블즈에 비해서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사용 인원도 그리고 모델링 수도 훨씬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존의 대형 플랫폼을 씹어 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3D 프린터의 표준 포맷으로 사용하고 있는 STL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TL 포맷은 1980년대 중반에 나왔더라고요. 이 포맷을 처음에 만든 거는 3D 시스템즈, 3D 프린터계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죠. SLA 프린터, 레진 방식의 광경화성 레진을 이용하는 프린팅 방식을 처음으로 개발하고 특허를 내고 또 상업화했던 회사이기도 한데, 이 회사에서 STL이라고 하는 것을 표준 포맷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모델링 파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원을 만든다 그러면 이 벡터 방식으로 해서 함수 관계로 정확하게 원이 나오죠. 그런데 출력을 하기 위해서 슬라이싱을 하거나 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는 삼각형 메쉬 구조라 그래서 이것을 삼각형 형태로 쪼갠 형태가 되는 게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테레오 리소그래피라고 하는 방식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최근에는 스탠다드 트라이앵귤레이티드 랭귀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STL을 제가 한번 열어봤거든요. 가장 간단한 형태인 이런 20x20의 큐브를 한번 만들어서 STL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 면에 대한 정보, 그리고 면과 면에 있는 점들을 연결하는 점에 대한 정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렇게 솔리드하게 보이지만 실제 STL 파일은 이와 같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각각의 메쉬로 모두 구성되어 있고, 이 안에 있는 각각 점들과 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STL 파일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STL 파일은 3차원 모델링에 대한 각각의 면과 점에 대한 정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3D 형태에 대한 가장 직관적이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 STL입니다. 이게 나오고 나서 기존의 XYZ라든지 IGS라든지 이런 포맷들은 거의 사장되다시피 하고, 이제는 STL이 지구상에 나온 모델링의 거의 한 90% 이상이 STL이 아닐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의 3D 프린터 모델링들이 STL로 공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STL 파일은 3차원 형상에 대한 직관적인 정보들을 다 담고 있는 듯 하지만 빠진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색깔 정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질에 대한 정보도 없고요. 질감에 대한
정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3D 스캐너를 이용해서 사물을 스캐닝을 하게 되면 거기에 질감이라든지 색이라든지 이런 정보도 스캐닝이 되는데 이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PLY라든지 이런 다양한 파일 포맷들이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힘을 썼는데 1915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를 기반으로 해서 HP라든지 오토데스크사 등등의 컨소시엄이 가졌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 회사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만들어낸 표준 포맷, 그것이 3MF라고 합니다. 3MF라고 하는 파일 포맷은 3D 매니팩처링 포맷이라고 해서 3D 프린터를 위해서 나왔구나 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냥 그 정체성을 얘기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MF 파일은 당연히 형상과 색깔과 재질과 질감 이런 정보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뭘 더 할 수 있느냐면 저작권 정보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 어떤 프린터로 출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필라멘트를 사용하고 출력할지, 그리고 출력 설정 값은 어떤 설정으로 출력할지에 대한 정보도 담을 수 있다는 것이 다른 기존에 나와 있던 파일 포맷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점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메이커월드에서 3MF 파일을 하나 다운로드 받았는데요. 확장자가 지금 3MF 파일로 되어 있는데 이 확장자를 ZIP, 즉 압축 파일인 zip 파일로 바꾸게 되면 얘 압축이 풀려집니다. 압축을 풀게 되면요, 폴더 형태로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폴더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개의 또 하위 폴더로 나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하위 폴더 중에서 3D로 들어가게 되면 3D에 있는 모델에 대한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텍스트 편집기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집기로 열어보니까 뭐 알 수 없는 이런 정보들이 나오는데 볼텍스, 점 위치에 대한 정보죠. 바로 이 모델링 파일에 대한 정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STL 파일 같은 게 여기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신기하게도 3MF 파일로 내보내게 되면 기존의 STL 파일보다 동일한 모델링에 대해서도 파일 용량이 더 적더라고요. 네, 그거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가서 Auxiliaries라고 되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델 픽처즈, 네, 모델을 출력했을 때 나오는 이런 썸네일 그림 같은 것들이 보이고요. 뒤로 가서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메타데이터에는 필라멘트 세팅, 그리고 모델 세팅, 또한 프로젝트 세팅 설정값 등등의 그 외에 다른 정보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이 3D 모델링의 3MF 파일만 보면 이게 언제 어디서 처음에 슬라이싱이 됐는지 모델링이 되는지 이런 정보도 알 수가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2019년은 코로나가 한창일 때 그때 푸르사라고 하는 프린터 회사에서도 이런 영상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왜 3MF 파일을 표준으로 해서 이제 그만 STL을 쓰고 이제 3MF를 사용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강력하게 하나의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세상은 3MF 파일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의식 있는 사람, 그리고 딱 필요한 사람들만 썼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STL 파일로 3D 프린팅 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3MF가 쓰이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 없거나 굉장히 부족하거나 불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선은 모델링 소프트웨어에서 3MF 파일로 내보내는 기능이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신생 파일 포맷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능으로 꼭 굳이 넣어야 될 이유가 초기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MF 파일이 여러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MF 파일로 내보내는 모델링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쓰이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퓨전 360을 사용하고 있는데 퓨전 360을 내보내려고 할 때는 STL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3년 전인가 그때 업데이트가 되면서 3MF 파일로 내보내는 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모델링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슬라이서에서도 얘를 읽지를 못했었습니다. 읽지 못하는 파일, 3MF 파일을 가진 사람은 다시 STL이나 OBJ나 다른 걸로 변환을 해야만 출력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게 뭐냔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불편함 때문에 쓰이지 않았는데 이거 역시도 최근에는 3MF 파일을 대부분 슬라이스에서 이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쓰인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그것은 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물론 간단한 기본적인 포맷과 이런 것들은 만들어졌지만 프린터 제조사마다 가지고 있는 각자의 슬라이서에서 이 3MF 파일을 다루는 방식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형체 같은 경우는 호환이 될지 모르지만 조금 복잡하고 설정이 다르다거나 기능들이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얘가 다른 슬라이스에서는 읽지를 못한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STL 파일 같은 경우는 언제 어떤 슬라이스에서도 다 읽히는데 반해서 3MF 파일은 특정 설정 값들로 업데이트가 된 슬라이서에서만 읽을 수 있다는 점도 한계점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바로 STL이 다수였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 STL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입문하는 사람도 당연히 STL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것들은 알아보지 않게 되고, 내가 직접 모델링을 한 것도 내게 익숙했던 STL 파일로 내보내지 좀 생소한 것들로 내보내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3MF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STL로 내보내고 STL을 불러와서 출력하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익숙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뱀브랩에서 내놓은 뱀브 스튜디오의 출현입니다. 이 뱀브 스튜디오는 오픈소스인 슬릭3R 계보를 잇고 있는 프루사 슬라이서를 모티브로 해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능들, 설정들 보면 프루사 슬라이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설정들이 그대로 이 안에 들어온 것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3MF를 기반으로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게 이 슬라이서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에 참 놀랐던 점이 뱀브랩 프린터를 구입을 해서 이제 뱀브 스튜디오로 파일을 클라우드로 전송을 하거든요. 클라우드로 전송을 딱 해서 당연히 슬라이싱이 됐고 해서 G코드가 갔다가 G코드를 프린터에 쏴주겠구나, 클라우드로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화면에 3MF 파일 다운로드 중이라고 뜨더라고요. 잘 안 쓰이던 파일 포맷을 클라우드로부터 다운로드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이 3MF 파일을 압축 해제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G코드를 형성한 다음에 출력을 시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브 스튜디오 자체가 내보내는 파일의 기본 양식이 3MF였다는 것이죠. 근데 앞서서 3MF 파일이 다양한 정보들을 넣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3MF 파일로 내보낸 정보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이런 거였습니다. 이거는 지금 메이커월드에 올라와 있는 엔진 부품들인데요. 엔진 부품들이 한 번에 출력할 수가 없고 여러 차례 나눠서 무려 8번을 거쳐서 출력을 해야 될 정도로 부품 수가 굉장히 많은 출력물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이것을 싱기버스나 프린터블즈에 올라와 있는 걸 다운로드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중에 몇 개를 빌드 플레이트에 올려서 각각을 슬래싱을 하고, 그리고 출력을 끝난 다음에 얘네들을 치우고, 그리고 또 다른 파일들을 골라 담아서 빌드 플레이트 위에서 슬라이싱과 출력을 하고 또 내보내고, 배치나 회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신경 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3MF 파일로 누군가 만들어 놓은 3MF 파일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그냥 이 빌드 플레이트 하나 선택하고 출력 그냥 걸어주면 됩니다. 다음 빌드 플레이트 2번 출력해주고 3번 출력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 보니까 굉장한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멀티 컬러 프린터를 할 때 그때도 엄청난 유용성이 있었습니다. 컬러 파츠를 어떻게 구성하고 조건을 설정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내가 뱀브 프린터를 가지고 있고 AMS를 장착해 있다 라고 한다면, 그곳에 적절한 색깔의 필라멘트만 장착이 되어 있다면 그냥 이대로 출력만 걸어주면 멀티 컬러로 출력이 되는 시대가 됐던 것입니다. 이 뱀브 스튜디오를 통해서 3MF 파일의 활용성을 극대화 시켰다고 보는데요. 그것을 파일 공유 시스템인 메이커 월드로 이제 확장을 한 게 핵심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3D 프린터에 입문했을 때 사람들이 입문자로서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뭔가요? 네, 한두 가지가 아니죠. 모든 것마다 다 새롭고 신기하고, 그런데 가장 처음에 거치는 그런 진입장벽이 베드 레벨링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오토베드 레벨링 같은 게 기본이 된 시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저가의 프린터들의 오토 레벨링이라는 거는 일단은 A4를 가지고 슥싹슥싹 한 번은 Z 옵셋을 캘리브레이션 해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뱀브에서 A4 용지를 전혀 안 쓰는 오토베드 레벨링을 가능케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필라멘트 로딩하는 것도 저가 프린터에서는 익스트루더의 레버를 누르고 필라멘트를 끝을 45도 각도로 자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넣어야지 된다,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될 정도로 좀 쉽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 지키지 않으면 필라멘트가 잘 들어가지 않아서 출력이 안 되곤 했었는데, 이것을 AMS라고 하는 공구 시스템을 통해서 다 해결을 해버렸죠.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입문자들은 어떤 문제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벤불의 프린터 자체에서 에러 코드를 데이터베이스에서 띄워줍니다. 어떤 센서에서 어떻게 작동이 됐다, 어떤 필라멘트를 넣었는데 그 필라멘트와 베드 빌드 플레이트와는 맞지 않는다 라는 것을 벤불 스튜디오와 그리고 벤불의 프린터에서 이것들을 코드로 정리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웬만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위키를 통해서 코드를 검색하면 해결 방법과 조치 방법, 또 파츠 분해 및 교체 방법,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해놨죠. 그래서 벤불앱의 하나의 큰 흐름과 성과 중에 하나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입문자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했다는 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출력을 걸어야 된다 라고 하는 상황이 오면 바로 슬라이싱이 문제가 됩니다. 솔직히 저 북리지 채널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게 내가 슬라이싱 큐라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잘 못 다루는데 이거 어딘가 강좌 영상 없을까? 라고 찾다가 없어서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 채널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슬라이서 강좌, 큐라 강좌를 통해서 구독을 해주시고 시청하시는 구독자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자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이었고, 물론 좀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입문자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자유롭게 쓰는 경험보다는 뭔가를 학습을 해서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잉크젯 프린터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 없죠. 물론 고급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뭐 양면 인쇄도 하고, 그리고 축소해서 한 장에 두 장씩 나온다거나 뭐 이런 것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무 생각 없이 인쇄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걸 디폴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3D 프린터는 처음 입문자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하고 불친절하고, 그리고 해야 될 게 많은 그런 장비였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슬라이싱을 메이커 월드를 통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 냈습니다. 한번 컴퓨터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모델을 선택하고 들어가게 되면 이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모델링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볼까요? 네, 큐트 미니 옥토퍼스라고 하는 상당히 많이 출력되던 이런 모델링이죠. 오른쪽에 보면 프린트 프로파일이 올라와 있습니다. 9개나 올라와 있다고 하네요. 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게요. 네, 이와 같이 올라가 있고요. 하단 쪽에는 오픈인 벤부 스튜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아래쪽에 STL 파일 혹은 스텝 파일을 올려놓은 사람들은 그것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이런 기능도 구현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 프린터블즈에는 내가 원하는 설정, 그 중에서 이거 15% 인필 정도로 출력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여기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오픈인 벤부 스튜디오를 클릭하게 되면요, 벤부 스튜디오 앱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려진 벤부 스튜디오에서는 이와 같이 모델링 자체가 전체가 그냥 들어와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프린터 종류에 대한 정보, 그리고 빌드 플레이트 정보, 사용하는 필라멘트에 대한 정보, 설정값 정보들까지 모두 다 들어와서 그냥 슬라이싱을 진행을 하고 프린트를 클릭해주면 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값까지 다 가지고 오고, 배치라든지 로테이션, 크기, 디멘전 이런 것들이 세팅된 상태에서 가져오게 된다면 아주 큰 장점이 있는데요. 싱기버스에서부터 다운로드 받은 거를 출력하려고 할 때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 그냥 가져온 STL 파일을 그대로 놓고 출력을 거신다는 겁니다. 이 모델링을 그냥 출력하면 안 되고 세워야 된다거나, 아니면 눕혀야 된다거나, 혹은 서포트 지지대를 세워야 된다거나, 아니면 지지대를 없애야 된다거나, 이런 결정 없이 그냥 기본 프로파일을 가지고 넣고 출력하고 이러는데 문제가 많죠.
회전도 안 맞고 그러니까 출력이 엉망이 되고 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라고 질문들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팅값까지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고민도 필요 없는 것이죠. 이런 것도 강점이 있습니다. 만일 북리지가 올려놓은 모델링이 있어요. 예전에는 저에게 사용하고 있는 큐라 설정값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분들에게는 설정값은 모델링이나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다 다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도 드리곤 했지만 보내줘야 될 경우에는 설정값 내보내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따로 파일을 만들어서 보내주거나 이렇게 해야만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3MF 파일에 보면 이 안에 적층 높이는 얼마인지 그리고 강도는 얼마고 인필은 몇 %로 하고 인필 패턴은 무엇인지 이런 정보들을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북리지의 설정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올려놓은 파일의 3MF 파일을 가져다가 그냥 열기만 하면 제 설정값이 그대로 쭉 나오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이것은 스튜디오에 대한 내용이고요. 밴브랩에서 사용하고 있는 또 밴브 핸디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하면 훨씬 더 간단합니다. 제가 밴브 핸디 앱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업데이트에서 핸디 앱에 바로 메이커 월드가 들어가 버리게 됐는데요. 핸디 앱에서 어떻게 출력을 진행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시연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모델링을 선택을 하고요. 이 선택된 모델링을 열면 여기에 Prepare to Print 라고 하단에 나오죠. 얘를 그냥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면 나오는 몇 가지 설정 프로파일들이 있습니다. 만일 AMS가 있고 다양한 필라멘트가 있는 분이라면 얘를 선택해서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기본으로 되어 있는 얘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얘 선택해주고 프린트 그리고 밑에 있는 프린트 now를 클릭하면 바로 출력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바로 출력이 되지만 만일 내가 필라멘트를 PLE가 아니라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 라고 할 때는 ABS나 이런 걸로 선택해주면 되고요.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를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개수도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아예 몰라도 되는 게 마치 우리가 A4 용지에다가 출력할 때 한 장을 출력할지 2장을 출력할지 뭐 이런 선택해 준다거나 칼라 출력의 해상도를 높음으로 할지 그냥 빨리 출력하는 걸로 할지 한다거나 이런 설정을 해주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르면 그냥 넘어가서 바로 프린트 now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 모델로 한번 가서 보면요. 카테고리를 열어서 다양한 환경에서 출력해 줄 수 있는 파일들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넘겨가다 보면요. 여기 파일 중에는 3MF라고 빨간색으로 됐고 슬래시가 이렇게 그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 3MF 슬래시가 되어 있는 이 파일에는 출력 설정의 프로파일이 올라와 있지 않는 모델링입니다. 얘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출력 설정이 공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핸디 앱에서 출력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조만간 이 파일을 가지고 밴브 스튜디오를 통해서 출력한 누군가가 분명히 이 프로파일을 올려놓을 것입니다. 프로파일을 올려놓으면 밴브 핸디 앱에서 바로 아까와 같이 출력도 가능한 것이죠. 네, 여기까지 간단한 시연을 보여드렸는데요. 메이커 월드에 눈여겨볼 만한 기능을 몇 가지로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슬라이싱 없이 바로 원격으로 출력 가능하다는 것. 방금 전에 핸디 앱을 통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활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누군가 만들어 놓은 3MF 파일 대로만 출력하게 되면 내 프린터에 무리가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밴브랩 개발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더라고요. 일단은 올려놓은 기본 프로파일들을 가지고 바로 출력할 수도 있지만 앞에서 핸디앱에서 보셨던 것처럼 내 프린터나 빌드 플레이트의 종류, 장착되어 있는 상태들을 정보를 가져와서 그것들과 미싱을 해갖고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 프린터와 상관없이 그냥 G코드를 가져다가 출력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정보들을 3MF 파일에서 각자 가지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눈여겨볼 기능으로 꼽은 것은 바로 모델에 대한 출력 설정을 내가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밴부 핸드앱을 통해서 보여드릴 때 no3mf 파일도 올라가 있는 걸 보셨을 텐데요. 지금은 어떤 프린팅 프로파일이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no3mf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용자가 누군가 한번 출력을 하고 그 파일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출력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런 핸드폰 폰홀더, 핸드폰 거치대를 출력을 하려고 하는데, 출력 설정 값을 보니까 얘가 별로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없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가져와서 봤는데요. 오픈인 밴부 스튜디오라고 해서 클릭을 해서 들어가 열어봤더니 네,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슬라이싱을 해봤는데요. 정상적으로 트리 서포트나 이런 부분까지 설정값들이 올라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이, 이것을 출력을 해보려고 딱 하는 순간 뭐가 이렇게 멈칫하더라고요. 네, 그것은 읽어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슬라이싱 됐던 프로파일이 엑선 카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슬라이싱이었습니다. 밴부 핸디 내에서는 그냥 이렇게 출력해 줄 수가 있었는데요. 밴부 스튜디오에서는 내가 따로 설정을 해야 되더라고요. 물론 그 설정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해주는 건 알겠지만 여기도 바로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엑선 카본 대신에 PNP 제 프린터로 설정을 해놓고, 자, 여기서 트랜스퍼를 눌러야 되는데 디스카드를 눌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가져왔던 설정을 다 쌍그리 무시하고 슬라이싱을 했더니 트리 서포트가 빠져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저 같은 문제를 겪으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는 프린터 종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필라멘트를 바꾸고 해서 설정을 좀 새롭게 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메이커월드에 가게 되면 이 프로파일 란에 오른쪽에 보면 add라고 하는 게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add를 클릭했더니 나의 3mf 파일을 올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만 해주면 되죠? 네, 3mf 파일로 이것을 저장해서 올려만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mf 파일을 올려 놓고요. 커버 사진도 내가 원하는 사진으로 바꿔서 이렇게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커버로 하고 퍼블리시, 발행을 하게 되면 제가 세팅한 설정 값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메이커월드에서 해당하는 파일을 찾아서 클릭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핸드앱을 통해서 제가 만든 것을 선택해서 바로 출력해 줄 수도 있는 이런 환경이 마련이 됐죠. 현재는 어떤 평가도 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가지고 출력을 한 사람은 밴부 스튜디오 내에서 출력한 결과가 만족스럽다 그러면 만족도 평가까지 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설정 값을 올리는 사람들한테 어떤 베니핏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눈여겨볼 만한 기능으로는 타 플랫폼의 모델링을 가져오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싱기버스에서 메이킹을 해갖고 모델링을 해서 올려서 공유했던 파일들이 있죠. 일단은 싱기버스에서 그동안 많은 모델링들을 올렸고 했다면 그 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다른 것으로 옮겨 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들을 다 가져와서 트랜스퍼 하는 기능들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네, 메이커 월드에 있는 이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에 보면 업로드가 나오는데요. 이 업로드 파일을 클릭해서 여기에 오리지널, 리믹스, 쉐어 이런 밑에 import from third party 웹사이트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를 한번 클릭을 해보게 되면요. 놀랍게도 싱기버스와 프린터블즈에 있는 나의 계정에 내가 등록한 모델링을 끌어오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여기서 싱기버스에 있는 계정의 모델링을 가져왔는데요. 이번에는 프린터블즈에 있는 계정의 모델링을 가져오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하단에 있는 Verify Your Third Party Account 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게 되고요. 여기다가
내 서드파티 프로파일 링크를 넣는 겁니다. 내 프로파일 링크가 어딘지 찾아야 되는데 프린터블즈 같은 경우는 프린터블즈 사이트에다가 슬래시하고 골뱅이 나의 아이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밑에 나오는 이선 암호화 코드, 이 코드를 프린터블즈의 나의 프로필에다가 넣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장치가 없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함부로 타인의 계정만 알고 있으면 다 긁어와서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코드가 적혀 있는지를 크로스 체킹해서 그 사람이 바로 주인이 맞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가져오는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파일로 갔더니 하단 쪽에 인포메이션의 Edit Your Profile이라고 해서 이 내용을 클릭했더니 이렇게 프로필 넣는 곳에 방금 받아왔던 카피했던 코드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메이커월드로 와서 Verify Now를 클릭하는 순간 그동안에 제가 프린터블즈에 그동안 올려놨던 모델링들을 쫙 끌어오는 이런 기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체크를 다 한 다음에 임포팅을 하게 되면 시간은 좀 걸립니다. 하나당 한 5초 정도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운이 다 돼서 Go to Draft를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내가 트랜스퍼한 것들이 어떻게 올라와 있는지 그게 고스란히 다 담겨진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싱기버스와 프린터블즈를 넣어서 가져오게 하는 이런 기능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기존에 올려놨던 것에 집착하지 말고 메이커월드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환경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보상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뭐 배지를 준다거나 리더보드에 올린다거나 아니면 점수제로 해갖고 점수 등급들을 나눈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메이커월드에 보면 이 디자이너에 대한 레벨이 보입니다. 네, 레벨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한번 들어가 보면요. 네, 포인트가 딱 3개 되어 있네요. 앞에서 제가 올렸던 프로필 때문에 3포인트가 쌓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이력 정보를 다 넣게 되면 20포인트, 그리고 새로 모델을 업로드하면 또 몇 포인트 이렇게 나오는데요. 또한 내가 여기에 올렸던 프린트의 프로파일 이게 마음에 든다 라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평가 점수를 받게 되면 이것도 프로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프루사의 프린터블즈에 이미 다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밴부에서 그대로 가져왔죠. 프루사도 프루사 메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쌓을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 350 포인트가 넘어서게 되면 이 프루사 메터를 가지고 많이 쌓이게 되면 필라멘트라든지 혹은 정말 많이 쌓이게 되면 프린터까지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국내에서 이 점수를 넘겨서 필라멘트를 받으려고 했던 분이 보니까 배송료가 더 많이 나와서 포기했다 이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시스템을 밴부도 고스란히 따라한 거죠. 그래서 필라멘트라든지 프린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유인책을 또 썼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자, 이렇게 대략적인 메이커월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와중에 몇 가지 기대되는 점 그리고 우려되는 점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로는 3D 프린터가 이제 드디어 가전제품화가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슬라이싱을 없애고 누구나 사이트에 들어와서 밴부 핸드 앱으로 클릭만 하면 3D 프린터, 특히 밴부랩에서 내놓은 3D 프린터만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출력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을 표방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필라멘트의 최적 설정이 가능합니다. 필라멘트가 바뀌게 되면 그 바뀐 필라멘트에 따라서 조건들을 바꾸거나 따로 잡아줘야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얼티메이커 큐라 같은 경우에도 필라멘트 제조사와 협업을 해서 관련한 프로파일을 다 올려놓고 하는 거를 했습니다. 하지만 잘 쓰이지가 않았습니다. 큐라도 프린터 제조사, 필라멘트 재료사와 협업을 해서 통합 시스템을 만들려는 시도들은 많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밴부랩에서 내놓은 메이커 월드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3MF 파일, 그 안에는 프린터 정보와 필라멘트 설정 정보까지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은 필라멘트 제조사도 참여를 해서 자신의 필라멘트에 최적화된 설정 값을 공유하고 올려놓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저들은 되게 해피한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하나하나 실험을 할 필요 없이 제조사들 자체가
만일 이 생태계 내에 포함되길 원한다 하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연구해서 최적의 필라멘트 설정 조건을 만들어낼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 플랫폼 자체 또 3MF 파일이 가지고 있는 속성상 저작권에 대한 내용들을 넣어서 유료 모델링 플랫폼으로도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치 애플이 내놓은 앱스토어와 같다고나 할까요? 지금까지는 싱기버스와 프린터블즈는 무료 정책으로 계속 끌어나갔고 유료 플랫폼은 또 별도의 플랫폼들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3MF라고 하는 이 파일 시스템을 기왕 시작한 이 뱀브랩은 향후에 이런 부분까지도 다 먹어 치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뱀브의 시장 확대, 또 나아가서는 독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네, 처음 3D 프린터를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이 그냥 딸깍딸깍만으로 출력이 되는 싱기버스나 프린터블즈를 이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얼티메이커 프린터 제품을 구입하거나 혹은 프루사 프린터를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나 열망은 크게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뱀브랩에서 내놓은 메이커 월드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면 필연적으로 멀티컬러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올라와 있는 최적의 프로파일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뱀브랩의 프린터를 사용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서서히 깨닫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뱀브랩의 무서운 계획중에 속해 있지 않을까요? 한편으로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더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3D 프린터라고 하는 지금까지 쌓아놓은 오픈소스 문화, 그 문화의 붕괴가 이제 도래한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뱀브랩이 지적받고 비난받고 있는 이유기도 한데요. 그동안 오픈소스에서 나온 모든 기술들을 가지고 본인의 제품들을 개발하는 초석으로 만들었을 텐데 그것들을 공유하지 않는다라는 게 오픈소스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배신감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뱀브는 굉장히 상업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뱀브랩뿐만 아니라 기존의 3D 프린터 역사를 쭉 보다 보니까 메이커봇도 그런 적이 있고요. 얼티메이커도 역시 그렇게 오픈소스를 약간 배척하는 방식으로 진화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처절히 몸부림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3D 프린터의 오픈소스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달갑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확대되고 그동안 많은 메이커들이 시도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던 3D 프린터의 가전제품화, 그래서 저변 확대라고 하는 쉽지 않은 일을 성공시킬 것을 눈앞에 두고 있는 뱀브랩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또 기대가 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메이커월드라고 하는 최근 공개된 이 공간 플랫폼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두서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메이커월드를 사용을 하시겠습니까? 혹은 신기하고 그렇긴 한데 굳이 뭐 사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계십니까? 구독자님들의 그 결정과 그 방향성에 따라 앞으로 싱기버스와 프린터블즈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생각들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이지였습니다.